정의당 노유찬입니다. 총장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모두 발언을 아까 하셨는데 좀 모두 발언이 이색적이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모두 발언 제목 그 다음에 뒤에 그 후보자 성함까지 다 한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후보자가 지시한 겁니까? 그 부분은 표지와 말미는 제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전부 다 한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자를 쓸 경우도 대통령에 의해서 가로 안에 변기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진 이후로 검찰총장을 맡으신 분이 20명 되시는 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임기제 하에서 총장 임기제가 실시된 이후에 검찰총장을 맡은 20명 중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분이 65%입니다. 13명입니다. 그리고 그 13명 중에 7명은 여러 무리를 빚은 사건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 권력과의 마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전체 총장 중에서 임기제 실시 후에 전체 검찰총장 중에서 33%가 권력과의 어떤 뜻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등의 어떤 마찰 때문에 그만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중도에 사퇴하시게 된 정확한 이유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그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된 걸 수락할 때 뭐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검찰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면 지명권자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등 주요 이 공약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니 지금 총장 후보자가 된 걸 수락한 셈이잖아요. 총장 후보로 임명되는 데는 이제 국회 청문 절차 등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일단 총장 후보로 지명될 때 그걸 수락하신 거잖아요. 수락할 때 대통령의 주요 검찰개혁 등의 어떤 추진 사업에 대한 공감이 있으니까 수락한 거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점에 관해서는 별로 따지지 않고 수락하신 거예요? 국민 여러분의 그 질책과 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여망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지난 4월 23일 날 3차 TV 토론에서 수사권을 나누자는 것이 나의 공약이다. 수사권을 가지려면 경찰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 갖고 있죠. 네. 이걸 경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장 제도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그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영장 청구권을 갖다가 경찰에게 더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직접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하는 부분은 영장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고 영장은 엄격한 심사에 사법적 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강제 수사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거. 어차피 경찰이 청구하든 검사가 청구하든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법적 심사는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행 헌법에는 검사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을 고쳐야 되는 일이긴 하나 그 방향이 경찰도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 방식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욱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같은 답변만 계속 하니까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논의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고 저희들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찬반 논의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검찰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집단이죠. 2,000명이 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게 기소 독점권도 주고 수사 지휘권도 주고 막대한 권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로 비하면요. 집에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이 승용차가 보통 때 잘 다니다가도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라갈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려왔어요. 그러다 특검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차를 하나 더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올라타지 못하면 그 자동차를 폐기해가지고 고속도로도 올라타고 일반적으로도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중부담으로 검찰이 얘기하는 논리도 맞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공수처나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는 나라가 도시국가 말고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이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자기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반성이라거나 어떤 그 개혁의 어떤 의지 이런 건 별로 안 보이고 그냥 공수처 하나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나는 싫다. 다른 나라는 예가 없다. 이런 얘기나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뿐만 아니고 특별검사도 저희가 해봤지 않습니까? 특별검사조차도 10수차례 했는데 그동안 특별검사를 하면서 성공한 특별검사 제도가 몇 번 있었습니다. 성공한 특별검사의 시스템을 사실은 검찰에 제도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특별검사도 있고 또 공수처가 서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한 가지 의견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너무 성급해 보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수처가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 아니 공수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검찰 내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더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살펴봐서 기왕에 국가에 제도화하려면 문제점이 좀 없는, 좀 더 적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노회찬 의원님. 총장 후보로서 소신을 갖다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계장군 출신 윤상직 의원입니다. 우선 문무일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검찰개혁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한 입장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은 법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문무일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했었으면 좋겠다. 또 하더라도 서면 등 투명한 절차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상기 장관은 합리적 견제 수단으로서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폭넓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는 말은 수사권 조정은 각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라 생각하는데 우리 박상기 장관은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는 다소간에 검찰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소 모호합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은 공수처 설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안부 폐지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는 공안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공안부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다고 하지만 축소를 갖다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꼭지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율해 나가면서 검찰 개혁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이 입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개혁 문제의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우려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또 발전시켜야 될 것은 발전시키고 또 개선은 내부에서라도 먼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아마 이 정부의 검찰 개혁 입장하고 방향하고 검찰이 생각하는 또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약간 입장을 정하셔서 검찰 조직을 갖다가 또 소통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국회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놀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며칠 전에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에 참석을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에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합병, 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수시로 정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정을 했습니다. 이 법원에서 한 정언입니다. 위증이 아니거든요. 위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냐 그러면은 우선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에서 규제를 사전 공시 전에 외부에 유출되는 부분에서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74조에 따르면은 못한 열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43조에 보면은 위반했을 경우에는 10년 미만의 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미공개 정보가 시민운동가들에게 흘러갑니까? 이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어떤 국가의 기본을 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 뭘 하든 간에 수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항은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거는 수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본인이 설사 그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장하성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48억 원 정도의 주식을 갖다가 이번에 정책실장이 되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거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여부는 범죄 단서가 있으면 법과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시민운동가에게 유출한 이 대기업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전에 그렇게 유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앞으로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보시고 이 부분은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검찰 인사는 역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검찰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과 법무부의 그 인사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장관의 이야기는 가급적이면은 좀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과거에 지금까지 김영준이든 김강준이든 또 정진윤 검사장이든 다 마찬가지로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이야기대로만 조직에 여러 가지 사람 능력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그대로만 했었고 이런 사고가 안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연구를 정리해 주시고 인사하실 때 내부의 그런 인사 상용되어 있어서 유념하시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의 영향을 발전 최소화시키는 좋다. 예. 유념하여 인사 관련 의견 개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영장 청구권을 갖다가 경찰에게 더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직접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하는 부분은 영장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고 영장은 엄격한 심사에 사법적 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강제 수사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거. 어차피 법원이 경찰이 청구하든 검사가 청구하든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법적 심사는 예정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현행 헌법에는 검사만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헌법을 고쳐야 되는 일이긴 하나 그 방향이 경찰도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는데 그게 대해서 동의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 방식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욱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하고요. 같은 답변만 계속 하니까요. 공수처에 대해서 정해진 이후로 검찰총장을 맡으신 분이 20명 되시는 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임기제 하에서 총장 임기제가 실시된 이후에 검찰총장을 맡은 20명 중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분이 65%입니다. 13명입니다. 그리고 그 13명 중에 7명은 여러 무리를 빚은 사건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 권력과의 마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전체 총장 중에서 임기제 실시 후에 전체 검찰총장 중에서 33%가 권력과의 어떤 뜻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등의 어떤 마찰 때문에 그만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중도에 사퇴하시게 된 정확한 이유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그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된 걸 수락할 때 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여망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지난 4월 23일 날 3차 TV 토론에서 수사권을 나누자는 것이 나의 공약이다. 수사권을 가지려면 경찰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 갖고 있죠. 네. 이걸 경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장 제도는 일제 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그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묻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유찬입니다. 총장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모두 발언을 아까 하셨는데 좀 모두 발언이 이색적이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그 모두 발언 제목 그 다음에 뒤에 그 후보자 성함까지 다 한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후보자가 지시한 겁니까? 그 부분은 표지와 말미는 제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전부 다 한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념하도록. 한자를 쓸 경우도 대통령에 의해서 괄호 안에 변기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총장의 임기가 뭐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검찰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면 지명권자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등 주요 이 공약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니 지금 총장 후보자가 된 걸 수락한 셈이잖아요. 총장 후보로 임명되는 데는 이제 국회 청문 절차 등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일단 총장 후보로 지명될 때 그걸 수락하신 거잖아요. 수락할 때 대통령의 주요 검찰 개혁 등의 어떤 추진 사업에 대한 공감이 있으니까 수락한 거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점에 관해서는 별로 따지지 않고 수락하신 거예요? 국민 여러분의 그 질책과